짜잔! 안녕하십니까? 열혈헌입니다. 모두 열아! 오늘 영상의 주제는 가끔 게임 중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말을 들을 때 속으로 조금 웃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혹시 내가 이렇다면 생각하는 방식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열혈허니 TV 시청자가 어디 가서 웃음거리가 되는 게 전 너무 싫어서요. 자, 에드밀러가 알려주는 아마추어들이 흔히 하는 잘못된 네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들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최고 레벨의 엘리트 프로 플레이어들은 아마추어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모두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추어들이 모르는 사실은 엘리트 플레이어들은 아마추어와는 글자 그대로 완전히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추어와 프로는 근본적으로 게임을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아마추어들의 방식은 분명히 애매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아마추어들이 자주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상대가 에이스 킹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마추어 플레이어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에이스 킹은 그저 예시일 뿐입니다. 당신이 만약 상대방을 특정 핸드 한 두 개로 가정하고 있다면 매우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추어들은 게임을 너무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플레이어들은 핸드 리딩을 할 때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대부분의 핸드를 제외시키고 오직 한두 핸드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핸드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플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특정 핸드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프로 플레이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상대방 레인지가 약하다고 생각했어. 이 말은 프로 플레이어가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다른 핸드들을 전부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좀 더 안전하게 플레이하려고 폴드나 콜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13년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해야 하는군요. 노 리밋 홀덤을 플레이하면서 당신의 뱅크롤이 증가하는 날도 있을 것이고 감소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뱅크가 늘어나서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뱅크가 줄어들 때가 문제죠. 아마추어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팟에 칩을 넣지 않으면 나는 칩을 잃을 일이 없을 거야. 점점 더 이 플레이어는 패시브하게 플레이하기 시작합니다. 퀸으로 프리플랍에 3벳 하는 대신에 그냥 콜만 합니다. 블럼프 캐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홀드해 버립니다. 드로우를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을 때 홀드합니다. 공격적인 액션과 수동적인 액션 모두가 가능한 상황에서 거의 항상 팟에 칩이 덜 들어가는 상황을 선택해 버립니다. 만약 아마추어 플레이어에게 왜 그런 플레이를 했냐고 물어보면 이 플레이어는 변동성, 즉 베리언스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론 제가 이 스팟 혹은 저 스팟에서 밸류를 조금씩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스윙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수익이 나는 포커는 매우 공격적이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포커입니다. 당신은 위험성을 낮추면서 똑같은 수익률로 플레이할 수는 없습니다. 포커라는 게임의 구조상 불가능하죠. 만약 당신이 모든 애매모호한 핸드들로 홀드하신다면 저는 그냥 당신이 체크할 때마다 뱃을 해서 손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프로 플레이어들은 애매모호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프로들은 높은 변동성을 가진 스타일로 게임을 운영합니다. 왜냐고요?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의도적으로 변동성을 줄이려 한다면 더 좋은 플레이를 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팟을 바로 가져오려고 레이즈했습니다. 아마추어들은 매우 액션이 많은 다이나믹한 보드에서 강한 핸들을 들었을 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잭 9, 6 투톤 플랍에서 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뱃을 하면
이러한 플레이어들은 리레이즈를 합니다. 바로 팟을 가져오고 싶기 때문이죠. 이러한 액션에 밑바탕에 깔린 생각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핸드는 오직 쇼다운에서만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플랍에 레이즈하고 팟을 바로 가져온다면 당신은 7-2 업수술 가지고도 이렇게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퀸퀸과 7-2 업수의 유일한 차이는 쇼다운에서 퀸퀸이 좀 더 자주 이길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좋은 핸드를 가지고 있을 때 쇼다운에 가기 싫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퀸퀸으로 이 보드에서 리레이즈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퀸퀸으로 팟을 즉시 가져오기 위해 리레이즈 혹은 올인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추어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프로 플레이어들은 레이즈 레인지에 대해 말합니다. 프로들은 잭 9, 6 플랍을 보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핸들을 생각합니다. 그 후에 상대방의 모든 핸들을 리레이즈를 맞을 경우 상대방이 폴드할 레인지와 콜하는 레인지 그리고 리레이즈 레인지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레이즈 사이즈에 따라서도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 플레이어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테이블 밖에서 숙달하고 실제 플레이할 때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이러한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프로 플레이어들이 퀸퀸으로 이 상황에서 레이즈한다는 것은 퀸퀸이 레이즈 레인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퀸퀸으로 이 상황에 프로들이 하는 레이즈는 당장 팟을 가져오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밸류 레이즈로 상대에게 콜을 받기 위한 레이즈입니다. 사람들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더 쉽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일들에 좀 더 과대평가해서 미래에 발생할 일을 추정합니다. 만약 뉴 올리언스 세인트 팀이 3번의 게임을 연속해서 이긴다면 일반인들은 세인트 팀이 다음에도 이길 확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세인트 팀은 매우 좋은 팀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임을 연속해서 이길 만큼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 언젠가는 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포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핸드의 결과는 큰 틀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숙련된 포커 플레이어들조차도 많은 핸드 샘플을 가져야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플레이어들은 매우 적은 수의 샘플에서 엄청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마치 쟤는 항상 블러핑하네. 쟤는 너츠로만 플레이하는군. 저 사람은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타이트한 플레이어야. 쟤는 리버에 안 좋은 콜을 너무 많이 한다. 같은 결론들 말이죠. 엘리트 프로 플레이어들은 훨씬 더 체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프로들도 상대방에 대한 리드를 가지고 전략을 수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정은 기본적으로 잘 균형 잡힌 전략에서 조금씩 수정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 플레이어들은 플랍을 보기 전에 이 핸들을 AA처럼 플레이할 거야. 또는 어떤 플랍이건 간에 상대방에게 압박을 줘서 밀어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로 플레이어들은 레인지의 관점에서 봅니다. 만약 프로 플레이어들이 누군가가 너무 자주 블러핑 한다고 생각한다면 프로 플레이어들은 단순히 콜링 레인지나 블러프 레이즈 레인지에 몇몇의 핸드들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프로 플레이어들은 7-2 수딧 혹은 행3 수딧 같은 핸드를 플레이하려 하지 않습니다. 프로 플레이어들은 모든 핸드들을 최고부터 최하까지 나눕니다. 만약 프로 플레이어가 5번 연속으로 쓰레기 핸드를 받았다고 해서 다음에 6번 연속으로 쓰레기 핸드를 받는다고 플레이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할 시간이네요. 만약 당신이 아마추어 플레이어이고 좀 더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게임에서 이런 애매모호한 생각들을 없애버리고 본인이 지킬 수 있는 규칙 및 레인지를 짜보고 많은 핸들을 실전으로 플레이해보며 나와 맞지 않을 때는 수정을 하면서 본인만의 스타일 및 레인지를 구축해야 하고 좋은 선수들의 플레이를 벤치마킹하여 본인의 스타일로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위에 설명했던 1번부터 4번까지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플레이 모든 것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에드밀러가 아마추어 플레이어들에게 전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당신의 플레이 모든 것을 뜯어 고쳐야 한다 라는 말이 되게 뇌리에 박히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주제를 이 주제로 정한 이유는 플레이 방식이나 스타일도 바꿔야 하겠지만 그저 홀덤 치는 게 좋아서 재밌어서 본인 뱅크에 이제 맞지 않는 바잉금의 게임을 한다든가 본인에게 이제 맞지 않는 스팟에서 게임을 하는 분들을 많이 이제 보게 돼서 이 영상을 이번 주제로 선택을 했는데요. 본인 실력은 100원, 200원 같은 마이크로에서 많은 이제 핸들을 경험하고 경기 경험을 쌓아야 하는 이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든 뭐 펍이든 뭐 국제 경기든 뭐 적게는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짜리 이제 뭐 그보다 더 큰 게임들 하시는 분들에게 본인의 실력에 맞는 분수에 맞는 게임을 하자 라고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뱅크 신경 안 쓰고 나는 정말 재미로 즐기면서 게임할 수 있어. 그러면 인정. 진짜 돈이 너무 많아. 인정. 이게 해외 경기를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눈에 몇 번씩 띄던 선수들이 어느 순간 안 보이고 사라지는 것도 종종 보게 되고 다른 나라 선수들의 경우도 성적이 안 나와서 뭐 그만하겠다 이제 다음 경기부터 못 온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보게 돼요. 그게 경기에서 성적이 안 나와서일 수도 있지만 본인 뱅크에 안 맞게 관리를 안 하고 뭐 닥치는 대로 경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저도 그랬었다.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아마추어든 프로든 본인의 포커 스타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커를 치시는 스타일을 가지고 그 스타일이 맞다 틀리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다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정말 단순하게 수익을 내냐 못 내냐의 차이라고 보고 프로는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아마추어는 프로보다 적게 내든가 아니면 마이너스라고 가정을 할 때 수익을 내지 못하는 마이너스 플레이어의 경우는 본인의 스타일을 아예 뜯어 고치든가 홀덤을 그만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 아주 좋은 방수라고 하죠. 일명 캐시였었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그렇다고 지금 엄청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마이너스 플레이어는 아니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캐시든 토너먼트든 저는 수익이 나는 플레이어로 돌아선 지 저도 한 3년, 2년, 뭐 2, 3년 그 사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동안 이제 홀덤을 하는데 게임을 하는데 1000만 원을 들였다고 하면 당장 오늘 100만 원 수익 혹은 뭐 작은 토너에서 1등을 했다고 되게 좋아들 하시고 그러는데 자 한번 돌아보세요. 본인을 돌아보세요. 정작 본인은 정말로 알고 있어. 마이너스 900만 원이라는 걸. 근데 그때는 내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에 관심도 없었고 고민을 해보지도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분명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 중에도 그 예전에 저처럼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 영상을 보고 아마추어의 생각에서 조금 더 그레이드가 업 돼서 본인의 포커 스타일을 프로들처럼 수익이 나는 플레이 생각을 하시는 플레이어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포커는 이기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TV 시청자분들은 오늘도 내일도 이기는 포커를 합시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을 안 하셨으면 구독 꾹 하시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